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선배의 집을 찾았다. 낚시 약속 때문이었다. 먼저 들어가 있어. 내가 회의 끝나면 들어갈게. 선배의 말이 가볍게 들렸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문을 열 줄은 몰랐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실내 공기와 비냄새가 섞였다. 고요한 거실, 반듯한 소파, 그리고 그 위에 걸린 가족 사진. 20년의 세월이 담긴 미소가 그 안에 있었다. 손님방은 복도 끝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방 안은 정갈했고 침대 위에는 새하얀 이불이 얌전히 접혀 있었다. 그저 잠깐 눈을 붙일 생각뿐이었다. 몸을 눕히자 천천히 온기가 번졌다. 등 아래로 내려앉는 이불의 무게가 묘하게 따뜻했다. 며칠째 쌓인 피로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슬리퍼 밑창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가까이 오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온 사람은 형님이 아니었다. 죄송해요. 남편인 줄 알고. 그녀였다. 선배의 아내. 형이 늘 자랑하던 그 사람.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붙어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녀의 목선이 순간적으로 반짝였다. 괜찮아요. 나는 급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목소리가 뜻밖의 떨렸다. 그녀가 물컵을 들고 다가왔다. 비도 오고 몸 식으셨을 거예요. 유리컵이 내 손에 닿았다. 차가운 물보다 먼저 느껴진 건 그녀의 체온이었다. 찰나의 접촉.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감촉이 오래 남았다. 손끝에서 어깨로 그리고 목덜미까지 온기가 퍼졌다. 형님은 언제 오세요? 회의가 늦어져서요. 아마 1시간쯤 후에. 그녀의 말끝이 약간 떨렸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비누 냄새와 아주 은은한 향수 냄새.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갔다. 저녁 준비해야겠네요. 그 목소리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시야 끝에 걸렸다. 허리선이 따라 움직이고 손끝이 가볍게 국자를 돌렸다. 그 단순한 동작조차 이상할 만큼 느리게 보였다. 혼자 지내신다면서요? 그녀가 물었다. 네, 벌써 5년째네요. 혼자 있으면 외롭죠?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좀 그렇네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그립죠. 나도 그래요. 순간 주방 조명이 흔들렸다. 그 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 보였다. 그건 조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몰랐다. 식탁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김치찌개랑 불고기예요. 입맛 없으시면 조금만 드세요. 아닙니다. 냄새부터 너무 좋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짧았지만 그 미소에 묘한 온기가 있었다. 식사 내내 대화는 많지 않았다. 젓가락 소리, 국물이 끓는 소리, 그리고 빗소리. 그 셋이 섞여 묘한 리듬을 만들었다. 그녀가 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이라니. 일은 괜찮은데 마음이 좀. 나는 말을 흐렸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다들 그러죠.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텅 비었대요. 그 말이 내 안에 오래 맴돌았다. 식사를 마친 뒤 형에게서 문자가 왔다. 회의가 더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쉬어. 그녀가 컵을 닦으며 말했다. 피곤하시면 방에 들어가세요. 형님 올 때까지 조금만 앉아 있을게요. 그녀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은 조용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소파 맞은편 그녀가 앉아 있었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영수 씨. 그녀가 낮게 말했다. 네.
아까 놀라셨죠? 네. 조금요. 저도요. 그녀가 컵을 돌리던 손을 멈췄다. 그 순간 이상했어요. 낯선 기분이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숨을 삼켰다. 조용한데 심장은 너무 시끄러웠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어깨를 스쳤다. 그 시선이 피부를 따라 흘러내렸다. 그 짧은 눈빛 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저희 이러면 안 되겠죠.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서 부서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렇겠죠. 그래도 말을 끝내지 못했다. 공기 속의 온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창밖에 비가 잦아들었다. 대신 방 안에는 숨소리만 남았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끝이 소파 팔걸이를 스쳤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한 걸음만 다가가면 닿을 거리.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비가 오래 가네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그렇네요. 짧은 대화 뒤로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겹쳐졌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오시기 전에 씻고 와야겠어요. 네.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식어버린 것 같았다. 이상했다. 조금 전까지 뜨거웠던 공기가 이제는 너무 조용했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려봤다. 아직 손끝에 남은 체온이 느껴졌다. 그녀의 향기도 아직 방 안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다시 커졌다. 그 소리 사이로 내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문틈 너머에서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건 착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히 공기의 온도가 달라져 있었다. 그건 접촉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밤 이 집의 공기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걸.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숨을 죽였다. 거실 시계 초침만이 또박또박 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영수는 침대 위에서 눈을 감은 채 뒤척였다.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몸속 깊은 열기가 식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 그녀의 숨결,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게 뭐였을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실수였다. 분명 실수였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계속 꿈틀거렸다. 복도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방에서 나는 낮은 숨소리였다. 그 순간 영수는 심장이 세게 뛰는 걸 느꼈다. 이불을 더 꼭 끌어안았지만 머릿속엔 아까의 순간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잠시 후 문틈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일어나 있었다. 조용히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거실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다. 싱크대 쪽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컵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그리고 낮게 내쉬는 한숨. 그 한숨이 너무 생생하게 들려서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결국 몸을 일으켰다. 이성은 가지 말라고 했지만 몸은 이미 복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거실 조명은 꺼져 있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머리는 묶지 않은 채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물잔이 들려 있었다. 형수님.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흘러나왔다.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잠이 안 와서요. 영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저도요. 그녀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당황,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예. 저도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남편의 손길은 이젠 익숙한 뿐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슬프게 그리고 체념한 듯이.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머리를 울렸다. 익숙한 뿐인 손길.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그녀가 창문에 손을 올렸다. 밖에 비냄새 좋죠? 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오면 예전 생각이 나요. 젊었을 때 그냥 손잡는 것만으로도 떨리던 시절.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요즘은 그런 감정이 사치가 돼버렸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는 망설였다. 손을 뻗을까? 그녀의 어깨에 닿아줄까? 아니면 그냥 뒤돌아설까? 하지만 손끝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살짝 그러나 확실히.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공기가 멈췄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렸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 저도 똑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마치 위로하듯. 혹은 마지막 선을 넘기 전의 인사처럼. 그때였다. 안방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뗐다. 긴장한 눈빛이 교차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급히 물잔을 들고 싱크대로 향했다. 응, 물 좀 마시고 있었어. 영수는 숨을 죽였다. 남편의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비쳤다.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당신도 물 마실래요? 아냐, 다시 잘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공기가 한순간에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이제 들어가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오늘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알겠어요. 그 대신 잊지 말아요. 우리 둘 다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체념과 이해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엔 다시 빗소리만 남았다. 침대에 누운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앞엔 여전히 그녀가 있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끝, 그녀의 숨결. 그 모든 것이 아직 피부 위에 남아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지며 비가 멈췄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형수님, 이건 시작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영수는 출근길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평범한 음악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형수님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문득 떠오른 생각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며칠 뒤 형철 형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영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냐? 네, 형. 무슨 일이세요? 연주가 집에 반찬 좀 만들었다는데 갖다 주고 싶다고 하네. 잠깐 들러.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네. 그럼 들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엔 다르게 해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형의 후배로서만 행동해야 했다. 토요일 오후.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려 있었다. 그는 송도의 그 아파트 앞으로 차를 세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심장이 괜히 빨라졌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다. 띠리릭.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녀의 향수였다. 그때의 밤이 스쳐 지나갔다. 어서 와요. 그녀가 거실에서 나왔다. 머리를 묶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형은요? 회의 중이에요. 곧 온대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손에 들고 온 과일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렸다. 이거 형님이 좋아하시는 복숭아예요. 고마워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 짧은 웃음 하나가 그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았다.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밤엔 잘 자요? 형수님은요? 저도 요즘은 좀.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말끝이 사라진 자리엔 서로에게만 들릴 만큼의 한숨이 남았다. 그때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며 달빛이 잠시 비쳤다. 그녀의 얼굴이 그 빛에 닿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게 참 어렵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쁜 사람 되기 싫은데 자꾸 그때 생각이 나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저도요. 형수님이 그날 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요. 무슨 말이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자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맞닿았다. 그 한순간 모든 말이 사라졌다. 대신 공기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만이 흘렀다. 형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주방 쪽으로 향했다. 형 왔나 봐요. 그래요, 조심히 앉아 있어요. 현관문이 열렸다. 영수 왔구나. 형철 형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다. 이야, 오랜만이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다. 형, 잘 지내셨죠?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맞이했다. 여보, 손 닦고 와요. 저녁 바로 차릴게요. 평범한 대화. 평범한 표정. 하지만 영수의 가슴은 계속 쿵쾅거렸다. 식탁 위에는 김치전과 불고기,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놓여 있었다. 형철 형은 즐겁게 얘기했다. 영수, 낚시 언제 다시 가냐? 이번엔 같이 가자고. 좋죠, 형. 그는 형의 말을 들으며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녀 쪽으로 갔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에 미세하게 떨리는 감정이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자리를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가볼게요, 형님. 벌써? 내일 가게 일 때문에요. 그래, 다음엔 꼭 술 한잔 하자.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끝까지 따라 나왔다. 형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조심히 가라. 문이 닫히자 둘만 남았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영수 씨. 그는 멈췄다. 잊은 척 잘하네요. 그녀의 말이 조용히 떨어졌다. 잊으려 했어요. 근데 못 잊었죠? 그녀는 웃었다. 저도 그래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펐고 그만큼 아름다웠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현관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조심히 가요. 다음엔 그냥 형의 후배로 와요. 형수님. 네. 고마웠어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저도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한숨이 미세하게 새어나왔다. 그 소리가 그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차 안으로 돌아온 그는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다. 창밖의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손등엔 여전히 그녀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 온도는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았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늘이 일찍부터 흐렸다. 공기 속에 비 냄새가 묻어 있었다. 영수는 차를 몰며 라디오를 껐다. 조용한 게 좋았다. 소리 대신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 형철 형이 출장 간다는 말을 들은 건 어제였다. 내일 오전 비행기야. 연주 혼자 집에 있을 테니 들러서 택배 좀 옮겨줘라. 별 뜻 없는 부탁이었지만 그 말 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다. 낮 12시. 그는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심장이 세게 2번 뛰었다. 띵동. 문이 열렸다. 왔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형님 출장 가셨죠? 응. 오늘 새벽에. 짐 옮겨드리면 될까요? 응. 거실에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물러섰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 위로 천천히 퍼졌다.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게 숨어 있었다. 짐을 옮기던 중 그녀가 커피를 내왔다. 더운데 아이스 커피요. 감사합니다. 손끝이 다시 닿았다. 그 짧은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컵이 식탁 위에 내려앉는 소리. 그 소리마저 크게 느껴졌다. 요즘은 잘 지내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네. 잘 지내는 척은 하죠.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 말 낯설지 않네요. 둘의 웃음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작은 빗방울들이 맺혔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죠. 비가 오면 꼭 그날이 생각나요. 그날. 창가에 선 그녀. 눈빛. 손끝. 숨결. 모든 게 그 한밤의 공기 속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 형수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우리 그만 잊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잊을 수 있나요? 노력이라도 해봐야죠. 노력하면 잊혀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창문 밖에 비가 더 거세졌다. 그녀가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런 날은 혼자 있기 싫어요. 그 말은 속삭임 같았지만 그의 가슴에 너무 크게 울렸다. 형수님. 응.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근데 왜? 왜냐면 이제는 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젖어 있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숨소리가 겹쳤다. 공기 중의 온도가 올라갔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영수 씨, 혹시 그날 이후 한 번이라도 후회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도요. 그녀가 웃었다. 후회도 미련도 다 같이 있어요. 손끝이 가까워졌다. 닿을 듯 하지만 닿지 않았다. 그 사이로 공기가 떨렸다. 형수님. 그가 낮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있을게요. 그녀가 눈을 감았다. 그래요.
오늘까지만. 둘 사이에 말없이 흐르는 시간. 비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렸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했다. 몇 분 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영수 씨. 네. 이젠 정말 보내야겠어요. 알아요. 당신은 젊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 있었다. 형수님도요. 난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녀가 슬프게 웃었다. 그 대신 오늘만큼은 기억해줘요. 그녀가 창가로 다가섰다. 손끝으로 유리창을 스쳤다. 비가 그녀의 손을 타고 흘렀다. 그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형수님. 응. 비가 그치면 저도 갈게요. 그래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천둥이 다시 울렸고 공기 속에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그는 무심코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쳤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따뜻하네요. 형수님이 추워 보여서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빗줄기가 흐릿하게 번졌다. 멀리 번개가 하얗게 갈라졌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이 비가 그치면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거예요. 영수 씨는요? 저도요. 비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창밖의 소리가 희미해졌다. 그녀가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비가 그쳤네요. 그러네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 전 이만. 그래요. 조심히 가요. 그녀가 문 앞까지 배웅했다. 형수님. 응. 오늘 잊지 않을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문이 닫혔다. 거실엔 여전히 빗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돌아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잠깐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밤새 내리던 비가 완전히 멎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새벽의 냄새, 젖은 흙, 그리고 약간의 차가움. 영수는 눈을 떴다.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몸은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어젯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 그 말 한마디가 부드럽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커튼을 젖히자 창밖의 하늘이 맑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커피를 내렸다. 향이 퍼졌다. 하지만 그 향이 그녀가 만들어준 커피 냄새와 겹쳤다. 형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무심코 중얼거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젖은 도로 위를 바라봤다. 비에 씻긴 세상이 너무 깨끗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그 시각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비어있는 커피잔 하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눈빛이 창문에 비쳤다. 형철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비행기 잘 도착했어. 오늘 오후쯤 들어갈게.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에 남은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거실에는 아직 어젯밤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비냄새, 커피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체온.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정말 보내야지. 그 말을 속으로 반복했다. 점심 무렵 형철이 집에 돌아왔다. 여보,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그녀가 웃으며 맞았다. 응, 연착도 안 되고 잘 왔어.
형철은 아무 의심도 없이 웃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물을 따랐다. 오늘 서울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 아침에 비 그쳤다더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 그치고 나니까 공기가 다르네요. 그래, 다 씻겨 내려갔겠지.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 씻겨 내려간 건 정말 공기뿐이었을까? 그날 저녁 영수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다. 전등 불빛이 유리 진열장에 반사되었다. 그는 카운터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4월 23일. 비가 내리던 날. 그는 천천히 글을 적었다. 그녀를 만났다. 그리고 나를 잃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놓을 때다. 글씨가 번졌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에 남은 잉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밤이 깊어갔다. 가게 문을 닫고 나와 그는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서 일렁였다. 하늘은 맑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비가 내렸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속엔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손가락이 잠깐 머물렀다. 그러나 결국 눌러지지 않았다. 그는 웃었다. 이제 그만하자. 스스로에게 말하듯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남편과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았다. 오늘은 날이 참 맑네요. 그러게, 봄 같네. 형철은 신문을 펼쳤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렸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그 빛이 유리잔 위에 닿아 반짝였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영수는 출근길에 창문을 내렸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라디오에선 봄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는 신호등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하늘은 그녀가 바라보던 창문 너머의 하늘과 닮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형수님 잘 지내시죠? 대답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살짝 그의 볼을 스쳤다. 그는 웃었다. 그래요. 이젠 괜찮아요. 며칠 뒤 그녀는 혼자 집 앞 공원을 걸었다. 꽃이 피기 시작한 벚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바람이 불자 꽃잎 몇 장이 떨어졌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젠 봄이네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눈을 감았다. 그때 바람이 다시 불었다. 그 바람 속에 그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했다. 형수님 행복하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당신도요. 그날 이후 둘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연락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서로의 이름이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렸다. 사랑은 멀어졌지만 기억은 남았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엔 서로의 체온이 아직도 미약하게 숨쉬고 있었다. 비는 다시 내리지 않았다. 햇살은 환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엔 그날의 비, 그날의 창문, 그날의 온도. 그 모든 게 여전히 고요히 남아 있었다. 그건 미련이 아니었다. 그건 사랑의 마지막 온도였다.